내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가장 험난한 내외 여건 속에서 출범했지만 새로운 미래의 주춧돌을 놓는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우리 경제가 대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또한 한반도 주변에서는 북핵 위기가 심각해짐으로 인해서 국가 안보 위기를 직면해 왔었고, 미중 신냉전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가 오면 여야가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대선 결과에 사실상 불복하며 다수 의석을 악용해 국정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내외 여건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단순한 대중 처방이 아니라 산업의 기본 틀을 바꾸기 위해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백신, 미래형 이동수단 등등 국가 전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K-칩스법을 추진했습니다. 노동개혁은 산업 대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건입니다. 기존의 낡은 노동법제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체계와 노동체계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유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대 치적은 한미동맹의 복원과 한일 외교의 정상화라 할 것입니다. 북핵에 대한 근본적 억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강력한 한미동맹과 견고한 한미일 삼각혁명만이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 상호방위 조약으로서 핵 협의 그룹을 통해 북핵 희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 여당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역동적 경제, 모두가 행복한 사회 등 6개의 국정 목표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5월에는 한미일 삼각외교가 마무리되는 만큼 이제는 경제와 민생의 회복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쉽지 않은 한 해가 전망되지만 하반기에는 반전의 계기를 반드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난 1년처럼 윤석열 정부를 계속 성원해 주신다면 더 빨리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의 도덕적 회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가난한 정치인처럼 행동하면서 6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었던 그 윗선에 국민들이 아연 실색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파탄만이 아닙니다. 자금 출처 의혹과 내부자 거래 가능성, 입법 과정의 이해 충돌 등 실정법 위반의 혐의도 있습니다. 매일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20곡에도 아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프레드입니다. 진실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검언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오늘 내놓을 해명에서는 핵심을 비껴가지 말고 진실의 전체를 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권 전체도 이번 사태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법률적 보완에 즉시 착수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 전에 프린트 해온 것입니다.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포털을 뉴스를 치면 윤석열 키워드를 치면은 관련도 순으로 기사를 보면은 첫 기사가 한겨레 신문 기사 모든 국민을 유죄와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 정치라는 제목이 뜹니다. 그 이어서 관련 뉴스라는 민변의 뉴스입니다. 이어서 경향신문 안철수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1년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이라는 비판적인 기사로 들어갑니다.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 미디어 오늘 한겨레 신문. 셋째 페이지 이재명 한일 정상회담 빈잔 채용 후 윤석열 정부라는 비판 기사. 중앙경향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비판 기사입니다. 자화자찬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 1주년 기사의 제목 오마이뉴스 여성신문 오마이뉴스입니다. 또 오마이뉴스 한겨레 신문입니다. 또 오마이뉴스 한겨레 시사인 뉴스입니다. 강원도민일보를 제외하고는 KBS 또 그리고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KBS 브레이크 뉴스 이 8페이지 쪽에서 아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비난 기사가 도배일색입니다. 이렇게 취임 1주년 된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과 비난 기사로 도배를 하면은 이것을 본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아마 기적에 가까울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스마트폰 버전입니다. PC 버전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결과입니다. 스마트폰 버전과 PC 버전의 관련도 순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사들이. 자, 이런 포털 뉴스, 네이버 포털 뉴스를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네이버 측에서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사로 그러지만 이건 알고리즘이 아니고 속이고리즘입니다. 네이버 뉴스 이제는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잣대로 중립된 잣대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총장입니다. 이철규입니다. 발언 데 들어가기 전에 이 정책위 의장의 네이버 뉴스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습니다. 관련 뉴스라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검색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그날의 이런 일정이 뉴스의 이 관련도 순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뉴스에 대한 비판 기사는 얼마든지 존중하고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을 검색하는데 안철수가 나오고 유승민이 나오고 제3자가 비판하는 기사가 관련도 순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알고리즘이라고 주장한다면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나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검색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해당 기사가 뜨지 않고 비판적인 기사만 일관되게 그렇게 뜨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거대 포털 네이버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는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네이버는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네이버가 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 1주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드리고 늘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국민만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담아 지난 5월 3일부터 내일까지 봉사주간으로 지정하고 전 당원들이 참여하는 당협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253개 당협 중에 4고 당협을 제외하고는 모든 당협이 참여하여 지역에 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 또한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봉사활동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라는 일회성 기념 행사에 그치지 않고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모토로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국민의 일꾼이 되어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잠시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도 도약을 준비하는 재정비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에 여의도 연구원 주관으로 민생경제, 수출산업, 노동개혁, 외교 국방 등 각 분야별로 윤석열 정부 1년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하는
논의의 장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제 및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당 차원의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3일 무역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바이오 컨텐츠 원전 등 수출 유망 산업을 지원하는 데 뜻을 모았으며 5월 15일에는 정경련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등을 방문하여 당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일 당 대표 산하 조직으로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출범시켰고 한미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 세대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민생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통합 행보로 오는 5월 18일 국민의힘은 광주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우리 의원 모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1년이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변화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민생을 살피며 청년과 함께하고 국민이 하나 되는 통합의 시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의 대한민국이 아닌 온 국민이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집권 여당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김남국 의원의 이 60억 상당의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일 라면만 먹고 구멍난 운동화를 신는다던 가난한 청년 정치인의 이런 기대에 어긋난 민낯은 참으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특히나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는 씻지 못할 범죄입니다. 서민의 탈을 쓴 위선 정치인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60억 원대의 코인을 보유한 큰손이었던 김남국 의원은 국민 앞에서 가난을 사칭하여 3억 원이 넘는 후원금까지 모았습니다. 후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이런 본 모습을 숨기고 이 가난팔이를 하면서 국민들을 속여왔다는데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느끼는 배신감은 극에 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부끄러움을 느끼기는커녕 평생 짠돌이로 살았는데 뭐가 문제냐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역시나 이미지의 문제와 위법성의 문제는 별개다. 검소한 게 죄냐며 이런 비판받을 동료 의원의 행태를 감싸고 있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 돈 봉투가 밥값에 기름값에 불과하다고 하는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아서 이런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국민들의 인내심이 어디까지 가야 될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현 수준입니까? 고위공직자가 재산공개 대상의 가상화폐는 포함되지 않으니 정당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 제정과 개정은 예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꼼수입니다. 그러한 김남국 의원은 우리 당 박덕흠 의원의 이런 이 사업, 건설 사업에 대해서 이해충돌 방지의 법에 어긋난다고 공격해대면서 징계를 요구한 데들 앞장섰습니다. 당시 서울시장은 박원순이었습니다. 박원순과 민주당의 박원순과 우리 야당의 국회의원 가족이 하는 회사가 짬짬이해서 이 불법 거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남에게 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러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에 대한 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발의에는 동참했지만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자신이 발의한 법에는 찬성 표결을 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1년 뒤 같은 내용의 또 다른 법안에는 찬성 표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꼼수입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다 의욕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을 비판한 윤희숙 전 의원을 향해서는 임차인 걱정하는 척하지 말아라. 진짜 어려운 임차인을 더 걱정해달라 하던 사람이 바로 김남국 의원 본인이었습니다. 남 탓, 물타기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는 감성팔이 해명보다는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적어도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 앞에 염치가 있다면 이러한 몰염치한 의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수상한 코인 거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코인 투자가 실명 거래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명 거래를 했다면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거래소 전자지갑을 이용한 거래 내역과 이체 내역, 입출금 내역만 공개하면 됩니다. 이것저것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명 거래의 전제는 타인 명의의 전자지갑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타인 명의 지갑으로 코인 이체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거래소들 지갑으로만 코인이 이동되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명 거래의 대상이 국내 거래소에 한정된 것인지 해외 거래소까지 포함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컨대 바이낸스 같은 조세 피난처인 몰타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그렇다면 바이낸스도 실명 거래를 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초기 암호화폐 투자금은 LG 디스플레이 매각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9억 원이 넘는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 매수자금 출처부터 밝혀야 합니다. 2020년 8월 재산 공개 내역과 2021년 3월 재산 내역 공개를 비교해 보면 출처가 불명확한 3억 원이 외부로부터 유입되었습니다. 이 3억 원은 도대체 어디서 난 돈입니까? 국회의원 신분으로 김치 코인 한 종목에 수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과연 일반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일입니까? 특히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위믹스 코인은 시가 총액 규모가 전 세계 200위권 밖에 위치한 마이너 코인입니다.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 가치가 급락했던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80만 개를 보유했다는 것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거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거짓 해명으로 진실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